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제 간밤 발표된 미국의 거시경제 데이터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이 조정 불안감이 좀 커지면서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도 다소 짓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경기 불황 우려를 자극하는 미국 주택 지표에 이어서 중국 경제, 이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둔화 우려가 여전히 이 투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이외에도 오는 11월 대선 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것 역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어제는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하락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우리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팀코수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남김없이 가장 빠르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일단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냐.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시황을 남겨드리고 난 이후에 혹은 오후 시황을 남겨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시황에서 설명드렸었던 방향성이라든가 관점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황 이후에도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수정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실시간 브리핑 이외에도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저희의 이제 팀코스의 근본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도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지표의 사용 방법 및 이제 네. 매매 기법, 자료 등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팀코스의 신호등 지표가 어떻길래 뭐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 낼 수 있는지를 네. 저희가 7월부터 이제 기록을 하였었던 원정 성과를 자료화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은 저희 팀코스 7월 원정 성과이고요. 총 승률 85.71%, 총 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다음 넘어가시면은 8월 달이고요. 오. 총 승률 86.84%, 총 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은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9월 승률 같은 경우에는 총 90.63%, 총 수익률 209.51%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 아까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저희가 네. 이 신호등 지표도 무료 배포를 해드리고 있지만 신호등 지표에서 신호가 등장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실제로 와. 저희 신호등 지표 공유를 받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실시간 브리핑, 시황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이 네.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자도 저희 종이비행기 방에서 이제 네. 실시간 브리핑이 아니라 네. 오후 시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진입하셔가지고 입자를 하셨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얻어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
코인 전문가이신 리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만 따라오시면 수익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코스의 종이 비행기방 들어가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팀코스의 종이 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시장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우리 전문가님이 매번 답변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0.2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490만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이더리움입니다.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7% 하락해서 348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76% 하락하고 있네요. 781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스타크넷 13.9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65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악재를 딛고 월드코인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1.38% 상승해서 2,800원의 가격입니다. 시바이누 10.78% 상승해서 0.0226원의 가격입니다. 하이브 10.22% 상승하고 있네요. 30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제로 8.01% 상승해서 6,40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델리시움 7.89%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57원의 가격입니다. 폴리스웜 6.23% 하락해서 21.22원, UX링크 5.99% 하락해서 801원의 가격입니다. 솔라나 네임서비스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4.79% 하락해서 457원, 제로엑스 4.17% 하락해서 460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어제와 달리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델리시움 7.89%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0.25%, 이더리움 0.37%, 리플 0.64% 하락하는 모습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보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입지를 좀 유지하도록 할 거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친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에는 좀 가상자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었죠. 일각에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가상자산의 이 양당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을 지지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면서도요.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은 좀 구체적인 공약과 함께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는 확실히 다르다, 약하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설명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쪽에 조금 더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네.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이 크립토 시장에는 조금 더 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해리스 부통령도 예전에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대선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선 날짜인 11월 초 네. 전에 또 새로운 뭐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이슈들이 터져줄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이렇게 요동치지 않을까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제 오늘 21시 반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미국 네. 신규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 가지고 네. 조금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약간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뭐 크게 성회한다거나 크게 네. 하회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변동성만 주고 방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이어질 방향성은 어느 네.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일지 비트코인 달러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고요. 네. 지금 달러 차트로서 보았을 때 수렴 구간을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단기적인 상승 채널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됨에 따라서 우리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추세의 지지 구간에 떨어졌을 때 이런 하단부 구간 같은 데에서 지지가 나와주게 될 때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자그마한 형태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박스권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는 62.3K 구간이고요. 상단부 네. 구간 가격대는 65K 구간입니다. 그럼 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다음 목표가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거나 네.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 응축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이 내려와주고 있는 고점 구간을 낮춰주는 선을 연결한 이 상단부 추세선, 네.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이 68.5K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을 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68.5K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겠고 네. 68.5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최고점 구간을 찍고 지금 현재 하락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주봉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네. 상승 파동 나와주고요. 하락 조정 들어오고 재차 상승 파동 나오고 응축 그다음에 상승 파동 나오고 재차 응축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이런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최고점 구간, 이 74K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최고점 구간인 74K 구간을 돌파를 실패한다면은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최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형태로 또 가격이 응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해준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라는 말은 즉슨 네. 최고점 구간까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우리가 가격이 상승적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살펴봤으니까 그럼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겠죠? 네. 일단 지금 단기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 가격대가 62.8K 구간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금은 이 62.3K 구간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말아 올려주는 형태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부 구간과 유사한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만약 오늘자 캔들 마감이 65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마감 이후에 나타나주는 리테스트 지지 혹은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돼준다면은 네. 이쪽 관점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63.9K, 8K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줄 시, 혹은 62.3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62.3K 구간을 이탈해준다라는 것은 네. 박스 구간, 즉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준다는 얘기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도 이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승 파동에서 꺾여 나가는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 이제 절단 파동이라고 하죠. 네. 이 현재 62.3K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61.3K 혹은 59.1K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전 수렴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 혹은 매물대 구간까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62.3K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61.3K 매물대 구간을 목표가로 삼고 이제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동평균선 색깔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동평균선의 색깔은 이제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한 3주 전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동평균선이 일본 관점에서 현재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응축 이후에는 항상 추후에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 근데 그 폭발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네. 어느 방향이든 무조건적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되는데 현재는 240 이동평균선 구간이 상방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 네. 20 이동평균선이 상방기울기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로 볼 때는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단기간 내에 이 22평이 240 이동평균선 및 120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고 올라주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네. 그 전에 이 240 및 120 이동평균선에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를 따지면 62.2K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 받아주게 되고 이 올라주는 20 이동평균선에서 반등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 응축 걸리고요. 네. 이 응축 구간을 재차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시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평행하게 갔다가 다시 하방 기울기로 전환되는 이런 형태로 나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머리를 역배열로 두나요? 배열이 전환되는 시점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추후에 하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니까 네. 현재 관점에서는 상방 쪽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고요. 일본 구간에서 이제 보조 지표로서 미래 가격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보조 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하단에 있는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이고요. 네.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예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중기와 장기 K선이 고점에서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고 있어요. 페일러는 뭐냐? 이 고점 구간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고 고점 구간에서 떨어지는데 네. 고점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점을 갱신을 해주는 것을 이제 페일러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고점 구간에서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봉에서의 보조지표 말고 상위 시간봉인 주봉에서의 보조지표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주봉에서 보조지표 상태는 어떠냐? 단기 K선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방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기 K선 같은 경우 평행,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장기 K선 같은 경우 50선 밑에서 지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은 이 캔들이 마감될 때, 새로운 캔들이 갱신될 때 골든크로스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줄 거예요. 그리고 주봉에서 지금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완벽한 정배열 상태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그리고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돌파하고 네.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주봉 캔들 마감이 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만 된다면은 추후에 장기 K선의 기울기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요. 그럼 주봉에서 상승 시그널이 명확하게 유지가 돼준다면은 네. 일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고점 갱신 페일러 현상이 추가적으로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 또 한국 날짜로 내일 PC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한테 좀 가격을 짚어주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차트에서 어떻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이라고 하셨으니까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일봉에서 살펴보았었던 조그마한 박스권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네. 이제 65K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조정이 진행되었었는데 네. 이렇게 하락 채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네. 가격이 3.6K에서 7K 정도 구간이었는데 현재 지금 1시간봉의 추후에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네.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돌파해 주었고 1시간봉의 이동평균선 응축하고 있는 형태이고 보조지표가 상승 시그널에 가까워서 네.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아까 종이뱅기방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그 시황대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하단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저희 종이비행기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1차 목표가 부근이 작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65K 혹은 이쪽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9점 구간 매물대 꼬리 기준으로 가격이 그럼 64.8K 구간에서 65K 구간이 매물대 저항 구간이니까 네. 현재 현재 매수 포지션을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 쪽으로 고려를 하신 분들께서는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64.8에서 65K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상정을 하시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봉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상승을 상단부 구간까지 네. 포지션을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62.8K 구간이에요. 그럼 62.8K 구간에서 반등 유무 혹은 62.3K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정배열에 가까운 배열 상태이고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럼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폭발이 나와주게 되고요. 네. 현재 응축하고 저항 구간이었던 6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가격이 상방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추가 상승 기대치가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1시간봉의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네. 장기 K선, 기울기 상반기 유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다만 단기, 중기 K선이 과매수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단기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들어왔을 때 62동평균선에 존재하고 있는 63.6K, 제일 보수적으로는 22동평균선 및 122동평균선에 존재하는 63.4K 구간을 가격대가 지켜준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겠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반대로 단기 중기 K선이 데드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서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장기 K선이 데드크로스 혹은 데드크로스 직전인 상태일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일 보수적으로 지켜보실 분들은 63.4K 구간의 이탈했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난 조금 빨리 포지션을 정리할 것 하시는 분들께서는 62동평균선에 존재하고 있는 네. 63.6K 구간을 이탈했는지 유무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이탈 유무를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는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저희가 준비한 자료화면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네. 차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래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져와서 네. 비교시켜 드리려고 가져오게 되었어요. 오. 지금 도미넌스의 가격을 보시게 된다면은 가격이 하방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도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오. 세 개의 보물이 네. 헤드앤숄더 패턴도 그려주고 있고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평행하게 네. 아까 1시간 봉에서 살펴보았었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 도미넌스의 가격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거를 왼쪽 표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로 진행이 되고 있고 도미넌스의 가격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네. 이제 알트코인의 가격은 대상승이 나와준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보통 지금 현재 알트코인 차트들이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대상승이 모든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다 전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네.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었었던 차트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으로의 반전 음. 혹은 몇몇 알트코인들은 이제 펌핑이 들어와 줄 수 있겠구나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알트코인 역시도 어떻게 흘러갈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바로 준비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도 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종목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종목 리플, 캐디너 독스월드, 솔라나, 셀로, 알타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현재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네, 리플은 0.3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84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솔라나는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만 1,9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하는 거, 요것이 굉장히 큰 빅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XRP 기반의 ETF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리플 ETF인 거죠. 리플 ETF 이어질 첫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쭉 상승이 나오고 또 이더리움 ETF가 나온 다음에 좀 횡보하기는 했지만 또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리플 역시도 우리가 희망 회로를 계속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리플 차트 같은 경우 바로 네.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인의 네. 애정이 담긴 코인이죠. 그렇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월봉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고점 네. 낮춰주고 저점 올려주는 패턴. 뭔지 기억나실까요? 저점을 낮춰주는 패턴. 저점을 높여주고 네. 고점을 낮춰주는. 네. 삼각수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가격의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따라서 상방 쪽을 돌파해주거나 아니면 하방 쪽을 이탈해주는 쪽으로 강하게 변동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본 구간으로 다시 넘어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나 저점을 높여주는 네.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나 또 일본 관점에서도 수렴의 형식으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지금은 수렴 상단부라고 볼 수 있는 하락 네.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고 다시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응축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럼 우리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할 텐데 네. 순서대로 올라가면 어디서 살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락 채널의 상단부 및 삼각수렴의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물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위쪽 구간에 고점 구간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되었었던 816원 구간에 저항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따라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 816원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돌파를 했지만 저항을 받고 재차 이렇게 떨어지는 식으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올라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816원 구간을 돌파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이 올라와주고 있는 수렴 하단부 추세선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745원 정도에서 750원 구간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1차, 뭐 그 다음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690원 구간 수평지지선에서 2차, 그 다음에 이제 월봉 구간에서 내려와주고 있는 뭐 600원 선에서 이제 3차 진입을 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지고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 가격이 올라가주게 되려면은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 반전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쌍바닥, 뭐 하락 세기, 그다음에 뭐 역삼산 등등 이 여러 가지 패턴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패턴들을 일봉에서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봉에서 확인을 해주게 된다면 약간 늦어요, 진입 타이밍이. 네. 그래가지고 일봉에서 난 일봉 관점에서 진입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위 시간봉, 뭐 적어도 1시간봉이나 4시간봉 등등에서 이제 상승 반전 패턴 등을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니라면은 반전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패턴들 말고 캔들 패턴도 존재를 하죠. 네. 그럼 캔들 패턴이나 혹은 하위 시간봉의 반전 패턴 등이 넥라인,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줬을 때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리플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비트코인처럼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이 60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준과 더불어 60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어야지 상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을 때 242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유지되고 있고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었었기 때문에 재차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242평 혹은 올라와주고 있는 2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오늘자 캔들이 242이동평균선 구간까지 떨어지고 반등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말아 올려주게 되는 망치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이 6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는 가격이 올라가주지 않을까 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242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밑에 지지 구간이 22평 그리고 122동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제일 하단부 지지 구간인 122동평균선 구간 가격대가 750원 구간인데 750원 구간에 수렴 하단부 및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지지선이 있죠. 네. 그럼 122동평균선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주면 좋겠지만 이 채널 하단부 구간 및 122동평균선 구간을 같이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하락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플 차트의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단기 K선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중기 네. K선 하반 기울기고요. 장기 K선 고점 구간 근처에서 데드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로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네. 122동 평균선을 이탈을 한다 혹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이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데드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리플 차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상방 쪽으로 유리한 형태이지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하방 폭발 가능성이 조금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솔라나 가격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 0.15% 상승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202,60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솔라나 지금 뭐 이더리움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50%에 달하는 33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반에크의 보고서가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이제 솔라나는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TPS라고 해서요, 초당 거래 건수, 이것이 이더리움보다 무려 3000%가 더 높다라고 반에크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역시도 이더리움보다 1300%가 더 높고, 또 거래 수수료는 솔라나 네트워크가 거의 500만 % 더 저렴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보다 더 상승세가 좀 가파를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라나 앞으로의 차트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꽃길이 있을지 아니면 네. 함정이 있을지 길잡이인 리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만약 성공적으로 이 내부로 진입을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수렴 하단부 구간 이제 이탈이 네. 트랩 구간이었구나 하고 이제 하단부 구간을 이쪽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은 유효하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네. 수렴 하단부 구간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 수렴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니까 성공적으로 매수 관점 진입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고점 구간에 단기 고점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됐어요. 20만 5천 원 정도 구간 가격대인데 20만 5천 원 구간대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마감을 성공을 네. 해주게 된다면은 기존에 진행이 되었었던 수렴 하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것이고요. 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일본 관점에서 단기 수렴 상단부 구간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23만 1,600원 혹은 전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 구간 가격대 네. 21만 6,500원 정도 구간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실패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수렴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하단부 구간대까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단부 구간 가격대는 어느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7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17만 원 2천 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네. 이쪽 구간에서 떨어진 이후에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솔라나의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동평균선이 현재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올라와주고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22동 평균선 및 20고가에서 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네. 22평 밴드 구간에서 가격이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현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돼가지고 이 122동 평균선 및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이쪽 구간 20만 8천 구간 가격대를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작자적 관점에서 보았었던 수렴 하단부 리테스트, 그 다음에 네. 수렴 3단부 추세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이후 지지받아주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전고 혹은 이쪽 전고선까지 가격이 올라가주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아까 20만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었던 네. 가격이 20만 5천 정도 구간인데 20만 5천 원 구간 바로 위쪽에 242동 평균선이 존재를 해요. 네. 그러면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저항 구간 바로 위에 또 하나의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 네. 20만 8천 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24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 마감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수렴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네. 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럼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형태이니까 네. 장기적인 반등은 안 나와주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1차 매집, 그 다음에 수렴 하단부 구간 수렴 하단부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2차 매집을 하면서 평단가를 관리하는 쪽으로 네.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솔라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종목 밈코인이죠. 캐디너 독스월드 되겠습니다.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캐디너 독스월드 오늘 4.98%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8.52원의 가격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네요. 네, 캐디너 독스월드는 이제 그동안에는 강아지 코인들이 세상을 너무 지배했다라고 하면서 고양이가 이제 우리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는 이름으로 나온 귀여운 코인인데요. 밈코인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딱 쏠렸던 것이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밈코인, 캐디너 독스월드로 국내 시장의 투기 심리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캐디너 독스월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과연 고양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지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봉 말고 4시간분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캐디너 독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8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다음 고점 구간 매물대가 이쪽 구간 8.9원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네. 8원 네.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나 현재 가격이 상승폭이 상당히 가팔라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고점을 갱신을 실패를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세경 패턴이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네.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말은 즉슨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분들은 8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해주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현재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가격이 6.8원 정도에서 네. 6원대 후반 가격대로 예상이 돼요. 그럼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될 때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8.96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될 때는 네. 상승 채널 상단부 리테스트 음.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4시간 봉에서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동평균선이 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가 네. 인축, 그 다음에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준 형태이고요. 폭발이 나중에 됨에 따라서 현재 각 이동평균선들의 이격도가 커져주고 있고 정비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된 모습이에요. 네. 현재 구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반전형 패턴인 쐐기 패턴이 등장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네. 고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쌍봉 패턴이 등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쌍봉 패턴 등장 이후 가격이 하방 쪽으로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 올라와주고 있는 22동안 평균선 밴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요. 네.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62동안 평균선 및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6.9원대. 아까 살펴봤었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랑 가격대가 유사하죠. 네. 그럼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와 만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관점에서 1차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도 살펴보았을 때 지금 초록색 구간을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초록색 구간으로. 네. 따라서 이 밴드 1선 구간 가격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8.3원 구간대를 성공적으로 돌파를 마감을 해주고 추후에 가격이 올라가고 조정이 들어올 때 저희 눌림목 신호라든가 아니면 다이버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신규 진입 관점이 가능하겠고요. 밴드 1선이 8.3원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에 이어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 캐디너 독스월드까지 설명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로 되겠습니다. 셀로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셀로 1.4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867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셀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려 25%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가 이제 셀로의 스테이블 코인 주소 활성화 성과를 굉장히 호평해주는 모습에 이렇게 상승세를 이끌어냈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우리가 셀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더 지켜봐도 될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셀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셀로 차트도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펌핑이 나와줌에 따라서 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입된 모습이고요. 상승세를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매물대 가격이 850원에서 884원 정도 구간인데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은 이제 도지형 캔들 패턴, 십자가형 캔들 패턴인 이제 중립 입장을 표현을 하고는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마감이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캔들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쪽으로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내일자 캔들 패턴도 체크를 하시고 네. 만약 내일자 캔들 패턴도 하방 쪽으로 유리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다. 네. 라고 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진입은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가격이 현재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성공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하방 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승 채널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 가격대가 네. 770원에서 780원 정도 구간대로 예상이 가능해요. 그럼 이쪽 구간 가격대를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 터치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 패턴,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네. 셀러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따져보게 된다면은 오. 역배열인 상황인데 네. 지금은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펌핑이 나와줌에 따라서 상방적으로 강하게 전환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주요 저항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62평 및 구름대 구간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고 있는 형태인데 네. 120 이동평균선 구간 제일 가까운 저항선 구간이었던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줬고 1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진 않겠지만 기울기가 완화 혹은 이렇게 평행하게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럼 이쪽 구간이 20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될 거고요. 네. 20 이동평균선 구간이 120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해 주고 이 구간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이제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던 셀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하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리트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차트를 쭉 보시면서 가장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 한 종목을 딱 꼽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바로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바로 알타바 되겠습니다. 알타바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알타바 2.7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6.4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알타바 같은 경우에는 패션 브랜드와 또 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버추얼 AI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현실에서 3D 패션과 같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인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알타바 어떻게 차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 보이셔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일단 저희가 영상 초반부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도미넌스 차트를 보았을 때 알트코인이 대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따라서 보통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코인들을 설명을 드려보면 좋겠지만 오히려 저점을 갱신하고 응축 구간이 진행되어 있는 코인이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준 코인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알타바 같은 경우에는 하락방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저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고 수렴 형태의 패턴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만큼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만큼 반등폭도 강하게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보게 되었고 수렴 상단부 구간 및 저항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9.5원 구간을 돌파를 성공적으로 마감해 준다면은 정보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45.27원 정도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발굴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코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코인 탐험 정리 정말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보물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솔로나 셀로는 이제 보물상자를 열어봤는데 보물이 가득하다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고요. 네. 캐지노 독스월드 그다음에 알타바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보물이 조금 있을 만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 이제 네. 생방송도 재차 진행을 하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네. 질문 남겨주시면 종이 비행기 방에서 따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정신없이 원정을 떠나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이렇게 전략 세워주신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원정대. 원정대.